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오늘은 애매하고도 이상한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가장 강한 애착 형성은 대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애착 관계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 형성이 되곤 합니다. 이런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애착이 충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제 상담 현장에서 이제 내담자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러한 애착 형성이 잘 형성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내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멀어진 사이가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학문은 어떠한 학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엄마와 그리고 자식 관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생애 초기에 이제 양육자와의 이제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비롯된 이 경험은 개인이 전생애 동안 타인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틀에 아주 기본적인 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양육자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기도 해요. 이러한 대상관계 이론은 또 가족 치료에서도 아주 주요 학문, 기본 베이스로도 많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마와의 관계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20대 초반까지 아주 중요하게 맺는 관계이기도 하고, 이러한 엄마와의 관계는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 하고 살펴보면 간단하게 트라우마로 이제 오기도 해요. 이 애착 형성, 이 관계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와서 이제 성격 장애로 많이 번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기본적인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관계가 바로 이제 엄마와 자식 관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격 장애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단점인 성격이 이제 스스로 개인에게서 보여져 가면서 그것을 부정하고자, 그리고 이것을 떼내고자 상담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인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만나는 이제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혹은 애인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제 배우자를 찾는 데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어머니, 이 부모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부모님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여자는 손해를 많이 본다. 혹은 남자는 너무 가정에 책임이 있느라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것 같다 라고 느끼면서 이제 결혼이라든지 연애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가정이라든지 결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인지적인 면에서는 이제 의식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강한 원념까지, 이 뿌리까지는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해 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계속 솔로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여쭙는데요. 사실 그것의 기본적인 베이스와 바탕이 가정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너무 불쌍하다 혹은 아빠 불쌍하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혼이란 힘든 거구나 라고 잠깐 인지를 하지만 연애할 때는 이제 나의 연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념이 있을 것이라곤, 그리고 그런 원념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되게 무의식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의식대로 인생이 많이 세팅되곤 합니다. 거의 커다란 큰 그림은 무의식을 많이 그리는 거고, 의식은 따라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 각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남성상과 여성상을 배우곤 합니다. 좋은 영향력도 충분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세요. 이제 복이 많으신 분들, 이제 부모님이 단란하시고 화목하셔서 좋은 그런 가정상을 배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렸을 때 바라본 이제 어머니의 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아버님의 상을 보면서 이게 체득이 되면서 남편 상과 아내 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 앞으로 미래의 연애와 결혼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어머니가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애를 낳아봐야지 너가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너가 어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머니 하면은 그 엄마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향이 존재합니다. 희생적이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너그러운 그런 따뜻한 할머니 혹은 굉장히 포근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런 이미지일 확률이 물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지만 최신으로 이제 현대로 들어서면서 일에 바쁘시고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어머니 상은 사실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이상향을 누가 세팅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어머니 상의 이상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도 그런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거부감이 또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이상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은 당연히 엄마라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니와 자식 간의 오해가 또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상을 사실 습득하고 그것이 엄마의 자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품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나를 잃어가면서 본인을 잃어가면서 희생을 한다면 자식들도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 상을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높은 어머니 상의 이상향이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그리고 해가 되는 그러한 인지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의 단점까지도 따라올 수가 있어서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되풀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 상담을 어려운 학문이고 그리고 상담받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두렵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알아가는 학문 이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유를 합니다. 부모님의 그 한 분의 이제 성격적인 단점이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분을 상당히 원망하고 미워했구나. 특히 많이 미워할수록 단점이 많이 붙곤 하는데요. 왜 이렇게 부모님의 단점이 저한테 붙었을까요? 라고 내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워하면 닮습니다. 그 단점을 고스란히 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 혹은 그 내가 미워하는 한 분의 인생을 또 이렇게 되풀이해서 살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50% 고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애매하고도 이상한 그런 엄마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이었습니다.